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서는 순간 워싱턴의 시간은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정치인이 아니라 파괴자라고 불렀죠. 이번 시간에는 역사상 전례 없는 혼돈 그 자체였던 트럼프 일기 행정부, 그 폭풍의 눈 안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내부 역학과 국내 정책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강렬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학살. 이건 그냥 수사가 아니었어요. 기존 정치 질서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그야말로 신호탄이었죠. 워싱턴 기성 정치권은 충격에 빠졌고 미국은 앞으로 그의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어떻게 펜 하나로 미국 전체를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그 모든 논란 속에서도 그가 남긴 뚜렷한 보수의 유산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악관에 멈추지 않는 회전문이 상징하는 극심한 내부 혼란의 실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펜 끝에서 시작된 폭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작부터 행정명령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이 가장 먼저 향한 것은 바로 이민정책이었습니다. 취임하고 딱 일주일 만이었어요. 이 행정명령 137695. 이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갑자기 특정 7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막는다는 조치에 전 세계가 들끓었고 미국 내 공항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여행 금지 조치를 둘러싼 과정은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행정명령이 나오자마자 공항은 시위로 마비되고 법원은 제동을 걸었죠. 하지만 행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수정안을 계속 내면서 끈질기게 맞섰고 결국에는 연방대법원의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행정부의 의지와 사회적 저항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자, 그럼 그의 또 다른 핵심 이민 공약, 바로 국경장벽 건설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 거대한 공약에 들어갈 돈을 대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거대한 정치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와 백악관의 대립 정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의회가 57억 달러 예산 승인을 딱 잘라 거부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문을 닫아버리는 셧다운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아예 의회를 건너뛰고 군 예산을 끌어다 쓰는 방식을 택했죠. 미국의 삼권 분립이 뿌리채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정치적 대결의 결과는요, 바로 이 35일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그냥 35일이 아니고요.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연방정부 셧다운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월급도 못 받고 국가 전체가 마비될 뻔했죠. 이 사건은 그가 자신의 공약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수의 유산. 이 모든 혼란과 소음 속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보수 진영이 수십 년간 꿈꿔왔던 아주 구체적이고 또 오래 지속될 정책적 성과들을 확실하게 남겼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2017년에 통과된 감세 및 일자리 법안이 있었습니다. 핵심이 뭐냐? 바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확 깎아준 겁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서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살린다는 거. 공화당이 정말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대규모 감세의 대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정부 지출은 그대로인데 세금이 줄어드니까 나라 빚은 그의 임기 동안 무려 4조 7천억 달러나 불어났습니다. 이 정책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재정적 결과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게 준 두 번째 선물.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갈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사법부의 재편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연방판사를 임명하면서 미국 사법부 전체의 이념적 지형도를 오른쪽으로 확실하게 옮겨 놓았습니다. 특히 이 세 사람, 닐 고소치, 브렛 캐버너, 에이미 코니 베렛, 이들의 대법관 임명은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합류하면서 연방 대법원은 6대 3이라는 앞으로 수십 년은 지속될 확고한 보수 우위 구도를 갖추게 된 겁니다. 트럼프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끝장낼 수 있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그의 대법관 임명은 결국 반세기 동안 미국 여성의 임신 중지권을 보장해온 역사적인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인 초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시선을 백악관 안으로 돌려보죠. 멈추지 않는 회전문. 이 제목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스타일을 규정한 건 바로 전례 없는 내부 혼란과 끝도 없이 돌아가는 인력 교체였습니다. 내부 분열에 기름을 부은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샬럿츠빌 폭력 시위에 대한 그의 발언이었죠. 양쪽 모두에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 자료들을 보면 이 말이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그에 맞서는 시위대 사이에 어떤 도덕적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면서 미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분노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그의 리더십을 홍돈을 통한 관리라고 분석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부러 참모들끼리 경쟁을 시키고 누가 더 충성하는지 시험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면서 통제력을 유지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 백악관은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전쟁터가 됐고 결국 기록적인 직원 이직률로 이어졌습니다. 통계가 이걸 증명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임기 첫 해가 끝나기도 전에요. 행정부 출범 당시에 고위 참모진 3명 중 1명 이상, 그러니까 34%가 이미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사임이든 해고든 다른 자리로 옮겨갔든 안정적인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불과 반년이 더 지나자 이 숫자는 무려 61%까지 치솟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고위 보좌관 10명 중 6명이 1년 반 만에 사라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책의 일관성,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근래 어떤 대통령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기록이었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내 정치는 딱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행정 권력을 휘둘러 기존 질서를 파괴했고, 둘째, 세금과 사법부라는 뚜렷한 보수적 유산을 남겼으며, 셋째, 이 모든 것을 극심한 내부 혼란 속에서 해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측 불가능하고 파격적인 접근법이 국경 밖, 전 세계를 향했을 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의 외교 정책을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